잠시 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을 강행키로 하면서 지금 여야 간의 선언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법재편 관련 법안을 두고서는요, 여당 대 야당과 사법부, 또 사법부 대 헌법재판소로 나뉘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론 분열, 국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3법 가운데 이 법 왜곡죄의 경우 여당 내부에서조차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또 처벌 대상 행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위헌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제 여당 의총에서 국회 법사위 의결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최장 7박 8일에 이르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는 본회의를 이어간다라는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이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 법안을 이 사법 파괴 3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범죄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위헌 논란 속에서도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니까요. 이례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헌법 개정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질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이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며 이 재판 소원제를 겨냥해 여당은 독일 사례를 언급을 하지만 우리 헌법 구조는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재판 소원이 도입이 될 경우 사실상의 사심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우리 헌법은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각각 독립된 최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우위인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에도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공개적으로 여당의 사법개혁 3법의 반대 입장,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오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관련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지만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관련해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 자체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사법 개편 3법 관련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과 대응 방향 점검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국 법원장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사실상 사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사법부 수장을 향해서 건방지다, 이런 막말에 가까운 힐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공론화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오겠다는 것이냐며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무죄 만들까 하는 생각밖에 없다고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80년 근간한 본인이 흔들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하자. 공론화합시다. 우리가 법사위에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실 거예요? 누가 하고 공론화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은 건방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헌법 조언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사심제하는 거.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면 무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처벌 안 받을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도 됩니까? 대법관을 3년 동안 12명을 더 임명해요. 이거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재판 소원제를 둘러싸고서는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한 양상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일선 법원 판사들 분위기를 보도를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판사 파견을 중단하고 교류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법원에서는요, 이 헌법재판관을 보좌할 헌법연구관에 법관들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 파견 법관은요, 부장판사 1명, 평판사 8명 등 9명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나타낸 헌법재판소가 최근 잇따라 이 참고 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우니까 이 법관들 사이에서는 헌재의 판사 파견을 중단을 하고 이 파견 중인 판사들이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이 헌재가 헌법 조항을 정면에서 맞서게 되는데, 여기에 이 판사가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중앙일보는 덧붙였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아예 헌재와의 모든 교류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대법 산하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술적 세미나는 법 해석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그간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 종종 참석해 왔었는데요. 헌재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막자는 취지로 이러한 교류까지 끊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은요, 이제 먼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죄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강 의원의 친정격인 여당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범여권으로 분리되는 조국혁신당은 오늘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 표결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 방향성은 찬성 표결로 제시하되 판단은 의원들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직접 나서서 이제 위헌 논란까지 표명을 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그중에서도 이른바 재판 소원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잠시 뒤 3시부터 열린다고 하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 3법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사법부의 반발, 그런데 또 사법부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또 그걸 두고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국론의 분열을 우려낸다, 이런 지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을 맡고 있는 여당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위 말하는 재판 소원이라든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위헌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오래된 논란입니다. 근데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고 그 최고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 소원이란 제도를 통해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을 잘못 적용한 최종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소원 심사를 하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잘못 법을 적용한
사례가 명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재판소를 허용하는 것이 왜 헌법에 어긋난다는지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명백히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고의에 의해서 증거 조작이라든가 잘못된 법리 적용에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요건의 심사에서 상당 부분 걸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대법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송의 남발로 인해서 직무가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의 독자적 주장인 것이지 실제 국민 피해는 오히려 보호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이 26명이라고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새로 임명한 분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지금 곧 끝나게 예정인 분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내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한 건데 그럼 전부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올라왔을 때 과연 공정하게 처리가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잘 봐달라. 그런 의미로 대법관들을 이렇게 많이 임명한 거 아니겠는가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사심제, 재판 소원 사심제라고 사실상 말씀드리는데 독일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방금 이루라 기자 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그 사심제 쓸 때 실효성이 독일에서 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1심, 2심, 3심에 똑같은 결론 나왔고요. 사심제에 가서 그게 바뀐 경우를 따져보니까 통계적으로 잡히지가 않을 정도로 0.000 몇 %예요. 네네. 즉 사심제 가도 재판이 결과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재판 종결을 길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고통스럽고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붙었던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관련 규범상 이 부분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1월 22일에서 1월 23일에 이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1월 4주차 지지도 조사였습니다. 민주당이 당시 42.7%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39.5%였습니다.